여러분은 혹시 지금 다른 사람의 시선에 맞춰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혹은 남들이 가진 것을 부러워하며 스스로를 불행하게 만들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아침에 SNS를 열면 화려한 남의 인생이 펼쳐지고 직장에서는 동료들과의 끝없는 비교가 시작되고 길거리에서 마주치는 사람들조차 부러움의 대상이 되는 이런 하루를 보내고 계시지는 않나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법문은 바로 백유경의 어리석은 사람은 남의 재물을 아끼느라 스스로를 굶주리게 한다는 가르침입니다. 2500년 전의 이 지혜가 지금 이 순간 비교와 부러움에 지친 현대인들에게 어떤 깊은 깨달음을 줄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 백유경 속 어리석은 농부의 이야기. 백유경에는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어리석은 농부가 있었습니다. 이 농부는 매일 남의 밭만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저 밭에는 벼가 저렇게 잘 자라는데 왜 주인은 거두지 않을까? 정말 아깝다 하며 안타까워했죠. 남의 밭곡식이 낭비되는 것을 보며 마음 아파하고 그것을 어떻게든 구하려고 애썼습니다. 그런데 정작 자신의 밭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남의 밭만 바라보느라 자신의 밭은 전혀 돌보지 않았습니다. 잡초는 무성해지고 곡식은 병들어가고 결국 모든 곡식이 썩어버렸습니다. 남의 재물을 아끼느라 정작 자신의 재물을 모두 잃어버린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단순히 농사에 대한 이야기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는 바로 우리 현대인들의 모습을 정확히 보여주는 깊은 비유입니다. 현대판 어리석은 농부들. 직장인 김 씨의 하루를 들여다보세요. 아침에 출근하면서 옆 차선의 고급차를 보며 한숨을 쉽니다. 나는 언제쯤 저런 차를 탈 수 있을까? 회사에 도착하면 동료가 받은 승진 소식에 마음이 복잡해집니다. 왜 나는 아직도 이 자리에 있을까? 점심시간에 SNS를 보면 대학 동창의 해외여행 사진에 또 한 번 우울해집니다. 다들 잘 사는데 나만 이 모양이네. 하지만 김 씨는 자신이 가진 것들을 보지 못합니다. 매일 건강하게 출근할 수 있는 몸, 자신을 걱정해주는 가족, 안정적인 직장, 점심을 함께 나누는 동료들, 퇴근 후에 여유로운 시간, 이 모든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 자신만의 곡식인지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부 박 씨의 일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아맘 커뮤니티에서 다른 엄마들의 글을 보며 자신을 비교합니다. 저 엄마는 아이와 저렇게 알찬 시간을 보내는데 나는 뭘 하고 있는 거지? 다른 집 아이들의 성취를 보며 자신의 아이와 비교합니다. 우리 아이는 왜 저런 걸 못할까? 하지만 박 씨 역시 자신의 소중한 곡식들을 놓치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엄마라고 부르며 달려오는 아이의 미소, 아무 조건 없이 자신을 믿고 따르는 순수한 마음, 가족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자신의 진심. 이 모든 것들이 다른 누구도 가질 수 없는 자신만의 보물인데도 말이죠. 여러분은 지금 어떤 남의 밭을 바라보고 계신가요? 그리고 정작 자신의 어떤 곡식을 돌보지 못하고 계신가요? 2. 현대인이 빠진 비교의 늪. 현대 심리학에서는 이를 사회적 비교 이론 (Social Comparison Theory)이라고 부릅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신의 위치를 파악하기 위해 다른 사람과 비교하려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비교가 만드는 두 가지 고통. 상향 비교의 고통, 자신보다 나은 사람과 비교할 때 생기는 열등감, 질투, 자괴감입니다. 저 사람은 나보다 돈이 많아. 저 사람은 나보다 예뻐. 저 집 아이는 우리 애보다 똑똑해. 이런 생각들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하향 비교의 허상, 자신보다 못한 사람과 비교해서 느끼는 일시적 우월감도 건전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나는 저 사람보다는 낫지. 라는 생각은 진정한 자존감을 만들어주지 못합니다. 두 가지 모두 결국 자신의 가치를 타인과의 비교를 통해서만 측정하려 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마치 자신의 밭은 돌보지 않고 남의 밭만 바라보는 어리석은 농부와 같은 것이죠. 현대 사회가 부추기는 비교 문화. SNS에 편집된 현실, 사람들은 자신의 가장 좋은 순간만을 골라서 올립니다.
화려한 여행 사진, 맛있는 음식, 행복한 가족 모습. 하지만 그 뒤에 숨겨진 일상의 고단함, 스트레스, 고민들은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런 편집된 현실을 보며 자신의 날 것 그대로의 일상과 비교합니다. 광고와 마케팅의 조장. 남들은 다 이런 걸 쓰는데 당신만 안 쓰고 있어요. 이걸 쓰면 당신도 저 모델처럼 될 수 있어요. 이런 메시지들이 하루 수백 번씩 우리를 자극합니다. 교육과 직장의 경쟁 시스템, 어려서부터 성적으로, 어른이 되어서는 연봉과 직급으로 줄 세우기를 당하며 자란 우리들은 누군가와 비교해야만 자신의 가치를 확인할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비교의 사슬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3. 내가 이미 가진 소중한 것들, 감사의 발견. 부처님께서는 비교의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을 명확히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이 이미 가진 것에 대한 깊은 감사입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가진 보물들, 생명 그 자체, 지금 이 글을 읽을 수 있다는 것, 숨을 쉴 수 있다는 것, 심장이 뛰고 있다는 것. 전 세계에서 매일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어가는데 우리는 지금 살아 있습니다. 이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 있을까요? 오감의 선물, 아름다운 풍경을 볼 수 있는 눈, 사랑하는 사람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 맛있는 음식을 느낄 수 있는 혀, 향기를 맡을 수 있는 코, 따뜻함을 느낄 수 있는 피부. 시각장애인은 보는 것을, 청각장애인은 듣는 것을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에게는 너무 당연해서 잊고 지내는 선물들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 가족, 친구, 연인, 동료. 여러분을 걱정해주는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 중 하나입니다. 사랑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가장 값진 보물입니다. 배움과 성장의 기회, 지금 이 순간에도 새로운 것을 배우고 성장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소중한 기회인지요. 책을 읽을 수 있고 인터넷으로 세계의 지식에 접근할 수 있고 경험을 통해 지혜를 쌓을 수 있습니다. 평범한 일상의 기적, 따뜻한 집, 깨끗한 물, 맛있는 음식, 편안한 잠자리.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는 간절한 꿈인지를 생각해 보세요. 전 세계 수억 명의 사람들이 이런 기본적인 것들조차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나만의 독특함, 여러분만이 가진 독특한 경험들, 남들과는 다른 관점, 특별한 재능들. 이 모든 것들이 세상에 단 하나뿐인 보물들입니다.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은 이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의 평안, 전쟁이나 재해가 일어나지 않은 이 평화로운 순간, 큰 걱정 없이 이 글을 읽을 수 있는 여유.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할 일입니다. 여러분은 이 중에서 어떤 것들을 당연하게 여기고 계셨나요? 감사 실천의 구체적 방법. 아침 감사 명상 5분에서 10분.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침대에서 일어나기 전에 5분에서 10분간 감사한 것들을 떠올려 보세요. 오늘도 건강하게 일어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는 침대가 있어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옆에서 자고 있어서 감사합니다. 오늘 해야 할 일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맑은 정신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감사 일기 쓰기. 매일 잠들기 전 그날 있었던 감사한 일 3가지를 구체적으로 적어보세요. 오늘 점심에 먹은 김치찌개가 어머니 손맛 같아서 따뜻했다. 버스에서 할머니께 자리를 양보했을 때 고맙다고 하신 미소가 아름다웠다. 회사에서 동료가 커피를 사주어서 오후가 더 활기찼다. 집에 돌아와서 아이가 아빠 하며 달려와 안겼을 때 세상이 다 내 것 같았다. 감사 표현하기. 주변 사람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적극적으로 표현해 보세요. 가족에게 당신이 있어서 내가 이렇게 행복할 수 있어. 고마워. 친구에게 내가 내 말을 들어줘서 힘이 됐어. 정말 고마워. 동료에게 덕분에 일이 수월했어. 고마워. 서비스직 종사자에게
친절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를 표현하면 두 가지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첫째, 받는 사람이 행복해집니다. 둘째, 표현하는 자신도 더욱 행복해집니다. 감사는 나눌수록 배가 되는 마법 같은 감정입니다. 4. 건전한 성장,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 부처님의 가르침이 모든 경쟁과 발전을 포기하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누구와 비교하느냐입니다. 진정한 비교의 대상, 과거의 나. 진정한 성장은 남과의 비교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를 비교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작년에 내가 이런 일에 화를 냈다면 지금의 나는 좀 더 침착하게 대응할 수 있어. 예전에 나는 이런 상황에서 포기했지만 지금의 나는 끝까지 해보려고 해. 과거에 나는 감사할 줄 몰랐는데 지금의 나는 작은 것에도 감사할 수 있어. 어릴 때의 나는 부모님께 짜증만 냈는데 지금은 부모님의 사랑을 알 수 있어. 이런 비교는 우리를 성장시킵니다. 남을 깎아내리지도 않고 자신을 비하하지도 않으면서 건전한 발전의 동력을 제공합니다. 성장의 진정한 지표. 사회에서 통용되는 성공의 지표, 돈, 지위, 외모, 명예 등 이런 것들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진정한 성장의 지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내적 평안의 정도, 예전보다 마음이 더 평온해졌는가? 감사하는 마음의 크기, 더 많은 것들에 감사할 수 있게 되었는가? 타인에 대한 이해와 배려, 다른 사람들을 더 깊이 이해하고 배려할 수 있게 되었는가? 어려움을 이겨내는 힘, 힘든 상황에서도 굴복하지 않는 마음의 근력이 생겼는가? 진정한 기쁨을 느끼는 능력, 작은 것에도 진심으로 기뻐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겼는가? 사랑하는 능력, 조건 없이 사랑하고 용서하고 베풀 수 있게 되었는가? 이런 지표로 자신을 평가해 보면 여러분이 얼마나 많이 성장해 왔는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1년 전에 자신과 비교했을 때 어떤 면에서 가장 많이 성장하셨나요? 5. 직장 생활에서 실천하는 지혜. 직장은 현대인들이 가장 많은 비교와 경쟁에 노출되는 공간입니다. 어떻게 하면 건전한 마음으로 직장 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출근길 마음 준비하기. 출근길에 이어폰을 끼고 음악을 듣거나 스마트폰만 보지 마세요. 가끔은 주변을 의식적으로 관찰해 보세요. 지나가는 사람들의 표정, 가로수의 잎새, 하늘의 구름, 새소리. 이런 것들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차분해지고 감사한 마음이 생깁니다. 지하철이나 버스에서는 오늘도 안전하게 출근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 이렇게 편리한 교통수단이 있어서 감사하다고 생각해 보세요. 동료와의 관계. 다른 사람의 성공을 축하하기, 동료가 승진하거나 좋은 성과를 올렸을 때 질투심이 드는 것은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하지만 그 감정을 인정하면서도 진심으로 축하해 보세요. 축하해. 정말 수고 많았어. 처음에는 억지스러울 수 있지만 계속 연습하다 보면 자연스러워집니다. 감사 표현하기, 동료가 도움을 줬을 때, 상사가 조언을 해줬을 때, 후배가 열심히 일할 때, 작은 도움에도 고마워, 덕분에 일이 수월했어라고 표현해 보세요. 직장 분위기가 확연히 달라집니다. 자신만의 성장 지표, 회사에서 정한 성과 지표 외에 자신만의 성장 지표를 만들어 보세요. 오늘은 화내지 않고 대화를 마무리했다. 어려운 동료에게도 친절하게 대했다. 새로운 것을 하나 배웠다. 같은 내적 성장의 지표들 말이죠. 스트레스 상황 대처법. 급작스러운 마감, 고객의 컴플레인, 상사의 갑작스러운 요구.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깊은 숨쉬기, 우선 깊게 숨을 3번 쉬어보세요. 상황 인정하기. 지금 스트레스 상황이 생겼구나. 이런 일도 있을 수 있어. 감사 찾기. 그래도 이런 일을 통해 문제 해결 능력을 기를 수 있겠네. 집중하기, 불평하는데 에너지를 쓰지 말고
해결책을 찾는 데 집중하세요. 여러분은 직장에서 어떤 상황에서 가장 스트레스를 받으시나요? 그 상황에서도 감사할 점을 찾아보신 적이 있나요? 6. 가정에서의 행복 만들기. 가정은 우리가 가장 편안해야 할 공간이지만 때로는 가장 많은 갈등이 일어나는 곳이기도 합니다. 부부 관계에서의 감사. 작은 것에 감사하기, 배우자가 해주는 작은 일들에도 감사를 표현해 보세요. 설거지해줘서 고마워. 쓰레기 버려줘서 고마워. 늦게까지 일해줘서 고마워.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에 감사하기 시작하면 관계가 놀랍게 개선됩니다. 비교하지 않기. 옆집 남편은 저렇게 하는데, 친구 남편은 이런 걸 해주는데라는 말은 금물입니다. 우리 부부만의 고유한 사랑의 방식이 있습니다. 장점에 집중하기, 배우자의 단점보다는 장점에 집중해 보세요. 처음 만났을 때 왜 이 사람을 좋아했는지 떠올려 보세요. 자녀 교육에서의 지혜. 절대로 비교하지 않기. 옆집 아이는 벌써 이런 것도 하는데 라는 말은 아이의 자존감을 크게 해칩니다. 우리 아이는 우리 아이만의 속도와 방식이 있습니다. 아이의 감정 인정하기. 아이가 화내거나 울 때 울지 마. 화내지 말라고 하지 마세요. 화가 났구나. 속상했구나라고 감정을 인정해 주세요. 아이와 함께 감사하기. 오늘 가장 고마웠던 일이 뭐야? 누가 너에게 친절했어? 같은 질문을 통해 아이도 감사하는 습관을 기를 수 있게 도와주세요. 부모 자신 돌보기. 완벽한 부모가 되려 하지 마세요. 최선을 다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좋은 부모입니다. 힘들 때는 지금 내가 힘들구나라고 인정하고 자신에게도 감사해 주세요. 노부모 모시기. 건강할 때 감사하기. 부모님이 건강하실 때 그 소중함을 깨달으세요. 부모님이 살아계셔서 감사하다. 아직 대화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 과거보다 현재에 집중하기. 예전에는 저러지 않으셨는데라고 비교하지 마세요. 지금 이 순간에 부모님을 있는 그대로 사랑해 주세요. 작은 효도의 기쁨, 거창한 것이 아니라 작은 관심과 안부 인사도 큰 효도입니다. 7. 과학이 증명한 감사의 힘. 현대 과학 연구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뒷받침해주고 있습니다. 감사의 뇌과학적 효과. 캘리포니아 대학 데이비스 연구, 로버트 에몬스 교수팀의 연구. 감사 일기를 쓴 그룹이 대조군에 비해 전반적 행복도 25% 증가. 수면의 질 개선, 운동량 증가, 면역 기능 향상. 하버드 의대 연구, 감사하는 사람들의 뇌 스캔 결과. 도파민 분비량 증가, 행복 호르몬, 스트레스 호르몬, 코르티솔 감소, 전두엽 활성화 증가, 의사결정과 감정 조절 담당. 감사의 사회적 효과. 펜실베니아 대학 연구, 감사 표현이 인간관계에 미치는 영향. 관계 만족도 40% 증가. 갈등 해결 능력 향상. 사회적 지지망 확장. 미시간 대학 연구, 감사하는 사람들의 특징. 더 관대하고 친절함. 더 높은 삶의 만족도. 더 강한 스트레스 대처 능력. 기업에서의 활용 사례. 구글의 Search Inside Yourself. 너의 내면을 검사하라 프로그램. 참가 직원들의 스트레스 27% 감소. 업무 만족도 34% 증가. 창의성 지표 19% 향상. 인텔의 마음챙김 프로그램. 참가자 집중력 테스트 점수 23% 향상. 멀티태스킹으로 인한 실수 42% 감소. 이 모든 연구 결과들이 보여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남의 것을 부러워하는 대신 자신이 가진 것에 감사하는 마음이 단순한 정신적 위로가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뇌와 몸 그리고 인간관계를 더 건강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8. 실제 변화 사례들. 실제로 이런 가르침을 실천해서 삶이 변화된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직장인 이 씨의 변화. 35세 마케팅 팀장.
저는 항상 동기들과 비교하며 살았어요. 누가 더 빨리 승진하는지, 누가 더 많은 연봉을 받는지, 누구 집이 더 큰지. 그러다 보니 항상 불만족스럽고 짜증이 많았죠. SNS를 볼 때마다 우울해지고 회사에서도 동료들과 경쟁하느라 관계가 좋지 않았어요. 그런데 백유경의 이 법문을 듣고 나서 깨달았어요. 저는 남의 밭만 바라보느라 제 밭을 전혀 돌보지 못했던 거예요. 감사 일기를 쓰기 시작했는데 매일 밤 오늘 감사한 일 3가지를 적다 보니 제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당연하게 여기고 살았는지 깨달았어요. 건강하게 출근할 수 있다는 것, 점심을 함께 먹는 동료들이 있다는 것, 집에 돌아가면 나를 반겨주는 가족이 있다는 것. 이런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되었어요. 지금은 동기가 승진해도 진심으로 축하해 줄 수 있어요. 저 사람도 열심히 했으니까 당연히 좋은 결과가 있을 거야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 자신이 훨씬 행복해졌어요. 회사 분위기도 좋아졌다고 동료들이 말해주네요. 주부 박 씨의 깨달음 42세 두 아이의 엄마. 육아맘 커뮤니티에서 다른 엄마들의 글을 보면서 항상 위축되었어요. 영어 유치원 보내는 집, 다양한 체험활동하는 집, 아이가 벌써 한글 떼는 집. 저렇게 알찬 하루를 보내는데 나는 뭘 하고 있는 거지? 우리 애는 왜 이것밖에 못하지? 이런 생각들로 가득했죠. 남편한테도 다른 집 아빠들은 아이랑 이런 것도 하는데 라고 비교하며 불만을 표출했어요. 아이한테도 옆집 아이는 벌써 이런 걸 하는데 너는 이라고 말하곤 했고요. 그런데 이 법문을 듣고 나서 제 시각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매일 아침 엄마라고 부르며 달려오는 아이들, 밤에 제 품에서 새근새근 잠드는 모습, 아무 조건 없이 저를 믿고 따르는 순수한 마음들, 이런 것들이 다른 누구도 가질 수 없는 제만의 보물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지금은 다른 엄마들과 비교하지 않아요. 우리 가족만의 속도로, 우리만의 방식으로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어요. 아이들도 엄마가 변한 걸 느끼는지 더 밝고 안정적이 되었어요. 남편과의 관계도 훨씬 좋아졌고요. 대학생 김 씨의 성장 24세, 취업 준비생. 취업 준비하면서 항상 다른 친구들과 비교했어요. 누구는 대기업 인턴십을 했고, 누구는 토익 점수가 높고, 누구는 스펙이 좋고. 저는 늘 부족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면접 볼 때마다 다른 지원자들은 나보다 뛰어날 텐데 라는 생각에 위축되곤 했죠. 그런데 이 가르침을 알고 나서 제가 가진 것들을 다시 보게 되었어요. 4년 동안 성실하게 학교를 다닌 것, 아르바이트를 하며 책임감을 기른 것, 동아리 활동을 통해 사람들과 협력하는 법을 배운 것, 어려운 가정 형편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공부한 것. 이런 것들이 모두 제 자신만의 소중한 자산이었어요. 지금은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고 어제의 저보다 오늘의 제가 조금이라도 나아졌는지에 집중해요. 오늘은 면접 연습을 했으니 어제보다 나아졌어. 오늘은 새로운 정보를 하나 더 알았으니 성장했어. 이런 식으로요. 면접에서도 자신감이 생겼고 결국 원하던 회사에 합격할 수 있었어요. 중년 직장인 정 씨의 전환 48세, 회계팀 과장. 20년 넘게 다닌 회사에서 승진해서 밀려나면서 정말 우울했어요. 저보다 늦게 들어온 후배가 먼저 승진하는 걸 보면서 내 인생 뭐가 잘못된 걸까? 나는 왜 이렇게 무능할까? 라는 생각만 했죠. 집에 가서도 짜증만 내고 가족들한테도 화풀이를 했어요. 아내는 위로해 주려고 했지만 당신은 직장 생활 안 해봐서 몰라라고 하며 밀어내기만 했어요. 아이들도 아빠가 계속 기분이 안 좋으니까 눈치를 보더라고요. 그런데 이 법문을 듣고 나서 깨달았어요. 저는 지난 20년간 한 번도 실업을 겪지 않았고 가족들을 부양할 수 있는 안정적인 수입이 있었고 회사에서 신뢰받는 사람이었어요. 동료들이 어려운 일이 있으면 저에게 먼저 상의할 정도로 경험과 실력을 인정받고 있었거든요. 이런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 축복인지를 몰랐던 거죠.
지금은 승진에 연연하지 않아요. 대신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으로 하고 후배들을 도와주는 것에서 보람을 찾아요. 오히려 승진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장에서 실무를 계속할 수 있어서 좋다고 생각해요. 가족들과의 관계도 훨씬 좋아졌고 마음의 평안을 찾았어요. 여러분도 이런 변화를 경험해 보고 싶지 않으신가요? 9. 21일 감사 실천 프로그램. 이론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실제로 삶에 적용해 보아야 합니다. 21일간 단계별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1주차 자각하기. 1일에서 2일차 비교 패턴 관찰. 하루 종일 자신이 언제, 누구와 무엇을 비교하는지 관찰해 보세요. 비교하는 순간마다 아, 지금 비교하고 있구나라고 알아차리세요. 스마트폰 메모장에 비교한 횟수를 간단히 체크해 보세요. 잠들기 전에 그날의 비교 패턴을 돌아보고 기록해 보세요. 3일에서 4일차 감사거리 찾기.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감사한 것 5가지를 떠올려 보세요. 점심시간에 오전 동안 감사했던 일 3가지를 생각해 보세요. 저녁에 그날 하루 전체를 돌아보며 감사한 일 7가지를 적어 보세요. 작은 것도 좋습니다. 엘리베이터가 바로 와서 감사해. 신호등이 초록불이어서 감사해. 5일에서 7일차 감사 표현하기. 가족에게 구체적인 감사 인사를 하나씩 해보세요. 직장 동료에게 작은 도움에도 고마워라고 말해보세요. 서비스직 종사자들 카페 직원, 경비원, 택시기사 등에게도 감사 인사를 해보세요. 감사를 표현할 때 상대방과 자신의 기분 변화를 관찰해 보세요. 2주차 깊이 더하기. 8일에서 10일차 감사 일기 쓰기. 매일 밤 잠들기 전 감사 일기를 써보세요. 그날 있었던 감사한 일들을 구체적으로 적어보세요. 단순히 나열하지 말고 왜 감사한지 이유도 함께 써보세요. 예를 들어, 오늘 비가 와서 감사했다. 덕분에 공기가 맑아졌고 빗소리를 들으며 마음이 차분해졌다. 11일에서 12일차 어려운 상황에서 감사 찾기. 힘들거나 짜증나는 일이 생겼을 때도 감사할 점을 찾아보세요. 교통체증 때문에 늦었지만 덕분에 좋아하는 음악을 더 들을 수 있었다. 일이 많아서 힘들지만 그만큼 필요한 사람이라는 뜻이다. 아이가 말을 안 들어서 화났지만 건강하게 자라고 있다는 증거다. 13일에서 14일차 타인의 장점에 감사하기. 평소 어려워하거나 싫어하는 사람의 장점을 찾아보세요. 그 사람으로부터 배울 수 있는 점이나 받은 도움을 생각해 보세요. 가능하다면 그 사람에게 직접 감사나 인정의 말을 해보세요. 당신의 꼼꼼함 덕분에 실수를 줄일 수 있어서 고마워요. 3주차 삶의 방식으로 만들기. 15일에서 17일차 하루 종일 감사 마음으로. 아침에 눈 뜨자마자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시작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세수, 양치, 아침 식사를 할 때도 감사의 마음으로 해보세요. 출근길, 일하는 동안, 퇴근길 내내 만나는 모든 것에 감사해 보세요. 잠들기 전까지 감사한 마음을 유지하려고 노력해 보세요. 18일에서 19일차 감사를 나누기. 가족이나 친구들과 함께 감사한 일들을 나눠보세요. 오늘 가장 감사했던 일이 뭐야? 라고 서로 물어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SNS에도 자랑이 아닌 진심 어린 감사의 마음을 올려보세요. 감사는 나눌수록 배가 된다는 것을 경험해 보세요. 20일에서 21일차 미래에 대한 감사. 앞으로 일어날 좋은 일들에 대해서도 미리 감사해 보세요. 내일도 건강하게 일어날 수 있을 것에 감사해. 앞으로 더 성장할 기회들이 있을 것에 감사해. 사랑하는 사람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에 감사해. 매일 기록할 것들. 오늘 가장 감사했던 3가지. 비교하는 마음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대처했는지. 감사를 표현했을 때 상대방과 내 자신의 반응.
전반적인 마음 상태의 변화 10점 만점. 10. SNS 시대의 지혜로운 삶. 현대인들이 가장 많이 비교에 노출되는 곳이 바로 SNS입니다. 어떻게 하면 건전하게 사용할 수 있을까요? SNS와의 건전한 관계 맺기. 의식적 사용하기. SNS를 볼 때 지금 내가 왜 이걸 보고 있지? 라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심심해서인지, 정보를 얻으려고인지, 아니면 남과 비교하려고인지 구분해 보세요. 비교하려는 마음으로 보고 있다면 과감히 앱을 닫으세요. 감사 콘텐츠 만들기. 자신의 화려한 모습만 올리지 말고 일상의 소소한 감사들도 나눠보세요. 오늘 아침 커피가 유난히 맛있었어요. 길에서 만난 강아지가 너무 귀여웠네요. 가족과 함께한 소박한 저녁이 행복했습니다. 언팔로우의 지혜. 자신에게 부정적 영향을 주는 계정들은 과감히 언팔로우하세요. 끊임없이 과시하거나 자랑하거나 부러움을 자극하는 계정들로부터 자신을 보호하세요. 대신 감사하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는 계정들을 팔로우하세요. 댓글로 감사 전하기. 다른 사람의 게시물에 진심 어린 감사나 응원의 댓글을 달아보세요. 덕분에 좋은 정보 알았어요. 당신 덕분에 힘이 나네요. 이런 댓글들이 온라인 공간을 더 따뜻하게 만듭니다. 디지털 디톡스. 정기적인 휴식. 주말 하루는 완전히 SNS에서 벗어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처음에는 불안할 수 있지만 점차 평온함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실제 인간관계에 집중. SNS에서 보는 시간 대신 가족이나 친구들과 직접 만나는 시간을 늘려보세요. 눈을 마주보고 대화하고, 함께 식사하고, 산책하는 것의 소중함을 다시 느껴보세요. 11. 나이별 맞춤 적용법. 생애 단계에 따라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청소년기 13세에서 19세. 이 시기는 외모, 성적, 친구 관계 등으로 끊임없이 비교당하고 비교하는 때입니다. 청소년을 위한 조언. SNS 사용 시간을 의식적으로 제한해 보세요. 친구들과 외모나 성적 비교 대화를 줄여보세요. 자신만의 작은 성취들을 인정하고 기록해 보세요. 매일 감사한 일 3가지를 일기에 써보세요. 부모를 위한 조언. 절대로 다른 집 아이와 비교하지 마세요. 너는 너만의 속도가 있어. 너는 특별해라고 인정해 주세요. 성적이나 외적 성취보다는 내적 성장을 칭찬해 주세요. 가족 식사 시간에 각자 감사한 일을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청년기 20세에서 35세 취업, 연애, 결혼. 취업 준비생. 다른 사람의 스펙과 비교하지 말고 자신만의 강점과 스토리를 찾아보세요. 면접에서 떨어져도 더 좋은 기회를 위한 과정으로 받아들여 보세요. 취업 준비 과정에서 배우고 성장한 것들에 감사해 보세요. 신입사원. 동기들과 비교하며 조급해하지 마세요. 매일 작은 것이라도 배운 것이 있다는 것에 감사해 보세요. 선배들의 가르침과 동료들의 도움에 감사를 표현해 보세요. 연애와 결혼. 다른 커플과 비교하지 마세요. 우리만의 사랑의 방식이 있습니다. 상대방의 작은 배려에도 고마워를 자주 말해보세요. 혼자인 시간도 나를 알아가고 성장하는 소중한 시간으로 받아들여 보세요. 중년기 36세에서 55세 자녀 교육, 커리어 정점. 자녀 교육. 다른 집 아이와 비교하지 말고 우리 아이만의 성장 과정을 인정해 주세요. 아이의 작은 성취에도 진심으로 기뻐해 주세요. 완벽한 부모가 되려 하지 말고 최선을 다하는 자신에게 감사해 보세요. 커리어. 동년배들과의 비교보다는 자신만의 전문성과 경험에 집중해 보세요. 후배들을 도와주고 가르치는 것에서 새로운 보람을 찾아보세요. 지금까지 쌓아온 경력과 노하우에 감사해 보세요. 노년기 56세 이상, 은퇴, 건강, 가족. 은퇴와 적응.
젊은 시절과 비교하지 말고 지금의 여유로움에 감사해 보세요. 지금까지 열심히 일해온 자신에게 고마워하세요. 후배들과 자녀들에게 전해줄 수 있는 지혜가 있다는 것에 감사해 보세요. 건강관리. 아픈 곳보다는 아직 건강한 부분들에 감사해 보세요. 매일 걸을 수 있고, 먹을 수 있고, 잠들 수 있다는 것 자체에 감사해 보세요. 가족 관계. 자녀들의 선택을 존중하고 그들이 건강하게 성장한 것에 감사해 보세요. 배우자와 함께한 세월과 추억들에 감사해 보세요. 손자녀들과의 새로운 인연에 감사해 보세요. 12. 백유경의 다른 지혜들. 백유경에는 오늘 다룬 이야기 외에도 현대인들에게 도움이 되는 많은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관련된 다른 비유들. 빈 그릇을 들고 다니는 사람. 자신에게 없는 것만 생각하며 살아가는 어리석음을 경계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미 많은 것을 가지고 있지만 없는 것에만 집중하느라 그것을 못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남의 보물을 세는 사람. 다른 사람이 가진 것만 부러워하며 정작 자신의 보물은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각자에게는 남들이 가지지 못한 고유한 보물들이 있습니다. 목마른 사람이 우물 앞에서 헤매는 이야기. 해결책이 바로 앞에 있는데도 다른 곳에서만 찾으려 하는 어리석음을 보여줍니다. 행복도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곁에 있습니다. 현대적 메시지. 이 모든 이야기들의 공통점은 이미 가진 것의 소중함을 알라는 메시지입니다. 2500년 전 부처님의 지혜가 지금도 유효한 이유는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와 고민은 시대가 바뀌어도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고대에는 다른 마을의 풍요로움을 부러워했다면 현대에는 SNS 속 타인의 삶을 부러워합니다. 본질은 같습니다. 남의 것을 부러워하느라 자신의 것을 소홀히 하는 어리석은 말이죠. 13. 마음의 평화를 위한 최종 정리. 지금까지 긴 이야기를 나눴지만 결국 핵심은 간단합니다. 3가지 핵심 실천. 1. 매일 감사하기. 아침에 눈 뜨면 오늘도 살아있어서 감사합니다로 시작. 하루 종일 작은 것들에도 감사합니다라고 마음속으로 말하기. 잠들기 전에는 그날의 감사한 일들 떠올리며 잠들기. 2. 비교하지 않기. 남과 비교하는 마음이 일어나면 아, 지금 비교하고 있구나 알아차리기. 대신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 비교하기. 남의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할 수 있는 넓은 마음 기르기. 3. 자신의 고유함 인정하기. 세상에 나와 똑같은 사람은 없다는 것 인정하기. 나만의 독특한 경험, 관점, 재능들을 소중히 여기기. 남들이 가지지 못한 나만의 보물들 찾아보기. 변화에 대한 현실적 기대. 이런 변화가 하루아침에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오랜 습관을 바꾸는 것은 시간이 걸립니다. 하지만 매일 조금씩 실천하다 보면 어느 순간 자신도 모르게 마음이 평안해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처음에는 억지스러울 수 있습니다. 감사해야지라고 생각해도 진심이 느껴지지 않을 수 있어요. 괜찮습니다. 일단 시작하세요. 행동이 마음을 이끌기도 합니다.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며칠 빼먹어도 다시 비교하는 마음이 들어도 그것도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중요한 것은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14. 희망적인 미래를 그리며 이 가르침을 실천하는 여러분의 1년 후를 상상해 보세요. 개인적 변화. 남과 비교하는 대신 자신만의 성장에 집중하게 됩니다. 작은 것에도 감사할 수 있는 풍부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다른 사람의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할 수 있게 됩니다. 자신에 대한 건전한 자존감을 갖게 됩니다. 매일매일이 더 평안하고 행복해집니다. 관계의 변화. 가족들과의 관계가 더욱 따뜻해집니다. 친구들이 여러분 곁에 있으면 편안함을 느낍니다. 직장에서도 더욱 원만한 관계를 맺게 됩니다.
여러분의 감사하는 마음이 주변 사람들에게도 전해집니다. 사회적 영향.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변화가 모여서 더 좋은 사회를 만듭니다. 비교와 경쟁 대신 감사와 협력이 중심이 되는 사회, 서로의 고유함을 인정하고 축하해주는 사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꿈꾸셨던 정토의 모습이 아닐까요? 특별한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15. 오늘부터 시작하는 새로운 삶. 긴 이야기가 끝나갑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입니다. 지금 이 순간의 실천. 이 글을 다 읽은 지금, 잠시 멈춰서 주변을 둘러보세요. 지금 여러분이 앉아 있는 의자, 이 글을 읽을 수 있는 눈, 이해할 수 있는 뇌, 평온한 이 순간, 이 모든 것들에 감사해 보세요. 지금 이 순간, 나는 무엇에 감사할 수 있을까라고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내일부터의 실천. 내일 아침 눈을 뜨면 가장 먼저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시작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라고 말해보세요. 그리고 하루 종일 작은 감사들을 찾아보세요. SNS를 볼 때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대신 이 사람도 행복하면 좋겠네라는 마음으로 봐주세요. 누군가가 여러분보다 좋은 것을 가졌을 때는 부러워하는 대신 저 사람에게 축하 인사라도 해볼까라고 생각해 보세요. 평생의 실천. 이것은 21일로 끝나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평생에 걸친 수행입니다. 때로는 실패하고 때로는 다시 비교하는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것도 모두 인간적인 모습입니다. 중요한 것은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어제 못했다고 자책하지 말고 오늘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함께 걸어가는 길. 혼자서 하기 어려울 때는 가족이나 친구들과 함께 해보세요. 오늘 가장 감사한 일이 뭐였어? 라고 서로 물어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감사는 나눌수록 배가 됩니다. 이 길을 걷는 것은 혼자만의 행복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행복해지면 주변 사람들도 행복해집니다. 여러분의 감사하는 마음이 파도처럼 퍼져나가서 더 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 것입니다. 16. 마무리. 부처님의 축복과 함께. 마지막으로 백유경의 또 다른 구절로 오늘의 법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작은 것에도 감사할 줄 알며 자신이 가진 것을 소중히 여긴다. 이런 사람에게는 항상 풍요로움이 함께한다. 여러분 모두가 지혜로운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남의 밭을 부러워하는 대신 자신의 밭을 정성스럽게 가꾸는 현명한 농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진 모든 것들, 건강한 몸, 사랑하는 사람들, 배울 수 있는 기회들, 성장할 수 있는 시간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의 평안함, 이 모든 것들이 진정한 보물임을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속적인 동행 약속. 이 법문을 통해 여러분과 만난 인연을 소중히 여깁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부처님의 지혜로운 가르침들을 현대적으로 해석하여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행복한 삶을 위한 작은 도움이라도 되고 싶습니다. 더 많은 분들이 이 지혜의 빛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실제로 감사한 것들, 비교하지 않으려고 노력한 경험들, 일상에서 적용해 본 이야기들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 하나하나가 다른 분들에게는 큰 격려와 지혜가 됩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함께 감사하며 함께 성장해가는 도반들입니다. 간절한 기원. 모든 인연이 부처님의 가피로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자신이 가진 소중한 것들을 알아보고 깊은 감사의 마음으로 매일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남과의 비교가 아닌 자신만의 아름다움으로 가득 차기를, 부러움이 아닌 축복의 마음으로 타인을 바라볼 수 있기를, 그리고 매 순간 감사와 기쁨으로 충만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도 이 소중한 가르침을 함께 나눌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의 삶의 백유경의 지혜가 깊이 스며들어
진정한 행복과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무아미탑을 관세음보살